네, 방법론의 거의 이제 끝판입니다. 에자일 뭐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죠. 여기 보면 급변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이비즈니스 환경 이렇게 앞에 딱 전제가 깔려 있죠. 급변하는 이비즈니스 환경.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다양한 변화를 수용하고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는 방법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서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뭐 이런 얘기는 고객의 입장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오토폴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어댑트 어댑티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음, 이거는 그냥 최초에 이제 우리가 SDLC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고 근데 적응형 개발 또는 이제 신속 개발 뭐 이런 것들은 개발 기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지? 뭐 이런 고민을 했던 이제 중간에 또 이 단계들이 있어요. 이런 과정들은 이제 오래전부터 고민이 되어 왔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스크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XP 이런 거 저희가 많이 이제 알고 있는, 이거 많이 지금 공개도 이렇게 스크럼 위주로 많이 전파가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에자일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린 이런 방법도 있고, 주요한 것들은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어, 에자일이 뭔가 이렇게 보는 이제 그런 내용들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피하고 꼭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과 고품질을 제약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 앤드 인터랙션, 개인과 상호 의사소통을 중시한다. 그래서 제가 계속 프로세스 이야기했는데 프로세스 사람이 더 중요해 막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워킹 소프트웨어, 문서 산출물보다는 제대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커스터머 컬래버레이션에서 고객과의 협력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고객이 참여해. 그다음에 변화에 대응.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뭐 비즈니스 가치를 초기에 제공하고 고객 니즈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거를. 네. 그래서 에자일 개발이나 기존 개발 방법과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존의 개별 프랙티스들을 보지 않으면 이 내용이 계속 추상적이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제 포커스 모델과 반복 점진 모델, 에자일 모델 이렇게 이제 발전해 왔는데 요것들하고 요것들하고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도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개별 사례를 보지 않으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안 하다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서 XP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90년대 후반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며 여러 엔지니어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얻었던 교훈을 기반으로 효과적이라 생각되는 개발 기법을 뭐 하나의 본문을 만들었는데 이게 요구 사항의 변화가 자주 많이 빈번하게 많이 그리고 개발자가 소극 그래서 열명의 경우에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경량의 방법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단순성, 의사소통, 피드백, 용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뭐 강조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렇게 이제 본다 뭐 이런 이야기고 신속한 피드백, 단순한 전문적인 수용 변화의 인정 뭐 이런 것들도 뭐 비슷한 거예요. 빨리 작업하고 POC 다시 개발하겠다는 자신감. 그리고 고객의 요구에 대한 변화를 인정하고 수용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약하고 들어가서 보험 확정했는데 자꾸 바꾸자고 하면 여러분 짜증낼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어딨어요? 이렇게, 이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뭐야, 이거는. 빨리 일단은 작업하고 필요시 다시 개발하겠다는 자신감, 뭐 이런 얘기는. 고객 요구는 당연히 변화되는 것이야, 라고 인정하고 수용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뭔가 이상해 보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네, XP 12가지 프랙티스, 이렇게 써, 플래닝 게임, 유저 스토리를 이용해서 넥스트 릴리지 범위를 빠르게 결정하자. 뭐 이런 얘기 있고, 네, 스몰 쇼트 리리즈, 짧은 사이클로 자주 사용한 거죠. 2주마다 배포하겠다. 그럼 개발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주 이내 걸려. 그다음에 메타포,
이제 공통의 네임 시스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시스템의 큰 그림들을 같이 이해하고 보겠다라는 심플 디자인, 단순하게 설계하자. 그다음에 테스팅에서 뒤에 앞에 하나 더 붙이면 테스팅 퍼스트라는 거예요. 먼저 단위 테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통과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 그래서 테스트를 되게 중시합니다. 그다음에 리팩토링이 나오죠. 프로그램의 기능을 바꾸지 않으면서 중복 제거, 깡패 형성, 단순화 교서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기능은 그대로 놔두고 구조를 계속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페어 프로그래밍, 하나의 컴퓨터에 두 사람이 앉아서 같이 프로그램한다. 드라이버하고 파트너, 여기 다 이렇게 있고요. 한 사람은 코딩, 한 사람은 옆에서 봐준다. 그리고 역할 바꿔서도 한다. 콜렉티브 오너십, 시스템에 있는 코드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수정 가능. 수정하려면 뭐가 전제된다? 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시스템에 대한 이걸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 수정이 가능하겠죠.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 하루에도 웹브라우저 시스템을 통합하여 분간한다. 데일리 빌드 뭐 이런 얘기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40시간, 주당 40시간. 그래서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하지 말도록 규칙을 정하고, 만약에 그걸 넘겨서 오버타임이 필요하다 그러면 2주 연속을 하지 않는다. 게 원사이드 커스터머, 개발자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해 줄 수 있는 풀타임으로 선택시킨다. 네. 뭐 우리의 현실은 고객은 주간 보고 때 보고, 그다음에 요구사항이고 뭐고 이런 것도 우리가 개발자가 다 쓰고, 요구사항을 내는 건 사용자가 되어도 이제 개발자가 다 써요. 그래서 개발자가 왜 요구사항을 정리하지? 제안할 때 우리는 이 업무를 너무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다 알아요.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개발자가 들어와서 거기가 요구사항 주세요 그러면 야 니네가 다 안다던데 코딩 쓰신다고 팀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키기에 코드가 필요하다는 관계에 따라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짝 프로그램, 페어 프로그램 이런 거 좀 더 수준이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이제 결합해서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스토리 카드가 있고요. 플래닝 할 때 이 스토리 카드를 일부러 가져오죠. 네, 이 스토리 카드를 가지고서 이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몰 릴리즈 2주 단위로 한다고 그랬죠. 자, 이 스토리 카드의 업무 범위가 2주 내에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있어야 됩니다. 네,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범위를 정하고 이거에 따라서 일정을 전환,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접근이에요. 맞죠? 할 일이 얼마큼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거 하려면 몇 개월 걸려. 며칠 걸려. 그 다음에 인력이 얼마큼,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에자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자일은 2주마다 배포한다고 하면 2주 안에 할 수 있는 일만 범위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했으면 오버타임 할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의 중간 근무 시간은 8시간이 맞죠? 제한된 근무 시간은 14시간이죠? 과거의 경험치를 가지고 에스티메이션을 하면 기관과 투입 인력의 산정 방식이 하루에 14시간을 일하는 기준으로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참 좀 아쉬워요. 저희는 실제 투입된 목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밝히질 않아요. 그래서 통계치를 산정할 때 다 문제가 돼요.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뭐 6개월, 8개월, 12개월 이렇게 걸렸다고 산정하면 그러면 그 노력만 실제로 카운팅이 될 거잖아요. 예산도 그렇게 잡히고. 근데 실제 일하는 거를 보면은 8시간이 아니고요. 기본으로 10시간에서 14시간 사이를 일해요. 그러면 엄청나게 예산이 짧게 잡힌 거고 투입 인력도 그만큼 줄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힘든 거죠. Anyway, 지금의 애자일 방법론은 보다 범위를 보고 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배포 기간을 짧은 주기로 정해놓고 그 안에 할 수 있는 범위만을 소화해내는 방식이다.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 플래닝 앤드 테스팅 어널리스트 디자인 이런 테스트 주도 방식의 이제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리퀘어먼트가 스토리, 유저 스토리로 변하고 테스트 케이스로 변하고 그다음에 타스크, 일이 생기고 이 일을 통해서 완료를 한다. 이제 이런 과정을 요구사항이 거친다. 네, 여기에 핵심은 TDD라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를 만들기 전에 올바르게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를 먼저 구상하고 실제 이를 통과하는 무엇을 만들고 개선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그 SGC 중에 뭔가 이런 유사한 거 있었죠. 네. 결함을 완전히 사전에 완벽하게 제거하는 거. 네, 클린, 뭔가 그런 비슷하죠. 그래서, 네. 어떻게 하자는 거냐? 실행 절차, 단위 텍스트 형식으로 명세를 작성하고 실패하는 테스트를 작성하고 확인, 명세를 넣는 코드를 작성. 그다음 테스트가 성공하는 것을 확인. 그다음 코드와 테스트 코드를 리팩터링, 구현해야 할 것이 있을 때까지 반복. 그래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테스트를 먼저 설계하고 그리고 테스트하고 그 안에 로직을 구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검증하고 그다음에 정리한 작업, 리팩터링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코드가 만들어질 때까지. 이게 이제 TDD의 방식입니다. 음. 자, 2주 사이클로 배포를 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레가시 애플리케이션들은 2주 사이클로 배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2주 단위로 계속 무언가를 출시를 해야 될 그런 업무들은 주로 어떤 업무일까요?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말하는 온라인 쇼핑몰들이에요. 그다음에 컨텐츠를 파는 상품들이에요. 아까 넷플릭스죠. 네, 거기는 같은 드라마하고 영화를 1년 내내 같이 반복해서 틀어주면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일같이 같은 상품이라도 위치를 바꾸고 뭔가 새로운 이벤트를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쇼핑몰을 하면은 개선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걸 뒤질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파는 상품 같은데 그것도 화면을 똑같이 1년 내내 유지하면 유저들이 이제 쇼핑몰에 와요, 안 해요? 안 오겠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온라인 상에서의 비즈니스가 이런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2주 만에 빠르게 이제 배포를 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우리가 처음 프로젝트 시작하면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하잖아요. 근데 계획서 작성하고 있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험이 식별하고 막 뭔가 이런 거 요구사항 제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지금 없잖아요. 무슨 스토리 카드 같은 게 나오잖아요. 스토리 카드를 작성해서 갖고 있는 자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되기는 뭐예요? 사용자 스토리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다면 하는 스케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갖고 있어요? 이제 스크럼에서는 아예 PO라고 대놓고 말해요. 프로덕트. 네, 이게 뭐예요? 현업의 업무 담당자예요. 그래서 고객입니다. 네, 그들이 당연히 뭘 개발할지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스토리 카드 형식으로 나한테 주면은 그럼 개발자가 이거를 가지고 2주 내로 계속 쳐나가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분석 설계, 이런 산출물들 체계적으로 작성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유튜브 보고 그래서 막 코딩하는 거예요. 근데 코딩할 때 옆에 아까 원사이드 커스터머라고 그랬죠. 커스터머가 옆에 이 PO가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PO도 스케치만 했지 이게 정말로 완벽하게 구체화된 요구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옆에서 같이 보면서 예, 코딩하고 그다음에 실행해서 보여주고 맞아? 이렇게 계속 확인하는 과정을 막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면 됐고 이거 맞는 거 같아. 그러면 오케이 끝. 또 다음 거 다음 거 이렇게 해서 차례서 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걸 계속 배포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아까 저희가 플레이론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도 먼저 껍데기 테스트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패할 수 있는 케이스를 몇 개를 집어넣고 얘가 정상 작동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로직을 집어넣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외로 어, 개발 프로젝트 할 때 되게 개발자들이 그 실수라고 해야 되나?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테스트예요. 개발자는 원래 개발할 때 되는 기능만 개발해요. 그다음에 테스트 할 때 되는 기능이니까 되는지만 봐요.
근데 사용자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아무거나 막 두들기고 집어넣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전부 다 뻥나요. 음. 그래서 개발자들이 테스트를 한 것들은 대부분 되는 것만 테스트합니다. 그런데 실제 테스트 케이스는 그래서 되는 거는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가 잔뜩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업무 이 분석이나 설계 산출물보다 테스트 케이스의 범위가 훨씬 더 넓죠. 사실은 분석 설계를 하는 이유는 설계된 대로 구현할 거죠. 그리고 설계한 대로 됐는지 보는 게 테스트죠. 맞죠? 그러면 설계할 때는 기능이 되는지를 위주로 했지만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계를 안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는 유저가 실제로 사용 방법대로 안 할 것을 가정해서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사항들을 다 테스트 케이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업무 커버리지가 가장 넓은 산출물은 뭐예요? 테스트 시나리오와 테스트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게 작성이 가능하다면 앞에 분석 설계는 없어도 돼요.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맞죠? 이 안에 지금 기술 다 돼 있고 이 업무대로 되는지에 대한 인풋 케이스 예상 결과값 다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저가 예상되지 않은 다른 예외적인 사항들을 인풋하는 경우까지 다 넣어서 해놨잖아요. 얼마나 넣겠어요? 이거? 네, 그러면 테스트 기간이 얼마큼 필요해요? 테스트 기간이 실제로 개발 기간하고 그러니까 분석 설계, 그다음에 코딩하는 기간하고 맞먹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분석 설계, 이제 코드 테스트하고 이 테스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나중에 이렇게 기간이 막 저기 지연이 되면 테스트 기간이 막 줄이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다가 오픈하면 이제 대박 나는 거예요. 오픈한 날 이제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쪽을 굉장히 우리가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요 내용들을 보면 테스트 자체를 먼저 다 환경을 만들고 거기다 집어넣죠. 그리고 이제 자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배포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테스트를 다 해왔기 때문에 좀 완성도가 높은 거죠. 그다음에 앞에 이제 프로피스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 이게 또 개발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 PC에서는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테스트 환경에 가입하면 안 돼. 왜 그런 거예요? 분명히 내 테스트에서 검증했고 다 됐어. 근데 테스트 환경에서 안 돼. 이게 온리 내 PC에서만이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네. 그 이유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개발하게 되면은 그러면 형상 관리 이 안에다가 이 소스 코드를 계속 체크아웃해서 또 체크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것들을 다 빌드를 해서 결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통합까지 다 됐을 때 문제없이 얘가 다 일단은 돼야 되고요. 문제없이 되더라도 기능을 만족하기는 좀 다른 문제예요. 문제없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구문 에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에러를 그냥 컴파일하고 빌드하고 이런 과정에서 체크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 이 그런 과정에서 소스 코드에 대한 버전이 다른 것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가 늦게 듣고 하거나 근데 저 위에서 누군가 가져가고 바꾼 이러게 되면 정확성이 깨지죠. 또는 내 PC의 환경이 실제 테스트 환경의 그 환경하고 내 PC의 개발 환경이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뭐 2개월 있다가 통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에자일은 대부분 뭐냐면 데일리 빌드라고 하는 걸 매일매일 그걸 해요.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통합을 했을 때 그러니까 통합된 버전이 최신 버전이 되게 많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소스 코드에 대한 정확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내 PC에서는 정당 작동하는데 여기서는 안 되네. 막 이런 이상한 소리다. 이런 게 안 일어나. 이게 이제 에자일에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러한 작업들을 그래서 빌드하고 그다음에 테스트하고 디플로이하고 이런 것들을 수작업으로 계속 하려고 하면 매일같이 이걸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 이거를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근데 개발 환경들을 필요한 것들 전부 가져다 솔루션을 구성해요.
예를 들면 통합 필드 툴이라든지 또는 테스팅 툴이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전부 다 만듭니다. 그다음에 뭐 디플로이드 자동화하는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성을 해놓고 이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실행되게 흘러가게 만드는 거를 구성해 놓어요.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개발자는? 열심히 코딩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뒷단은 알아서 시스템이 하게 만드는 이걸 우리가 CI, 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한다고 해요. CI, CD 파이프라인. 그래서 이제 에자일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개발 환경에 그런 것들을 투자를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없이 에자일하게 해. 그러면 할 수 있다 없다? 집에 가지 말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방식이다. 이게 이제 에자일에 대한 XP의 이제 이야기고요. 되게 엔지니어링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스크럼이라고 하는 게 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럼도 이렇게 오래전에 있었던 건데, 여기서 이제 켄 슈아버, 제프 서들랜드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스크럼이라고 95년도에 소개를 했던 이런 게 있어요. 자, 이제 스크럼은 제품 책임자 PO, 프로덕트 오너, 제품 백로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크럼 마스터, 이거는 이 스크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까 XP에서 말한 소규모 개발팀처럼 이 개발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럼의 PM 역할을 하는 사람이 스크럼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스크럼 팀이 구성이 되는데 보통 5 내지 9명. 아까 XP는 10명 내외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조직 구성을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스프린트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달력 기준으로 1 내지 4주, 또는 어디서는 30데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는 2주였는데 이거는 뭐예요? 한 달 정도 되죠. 이게 이제 개발 기간이에요. 그래서 릴리즈를 한 달마다 하겠다고 보겠는데요. 그다음에 세 가지 산출물, 뭐 제품 등록, 스프린트 등록, 채널 차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품 등록은 뭐야? 개발해야 될 전체 제품의 큰 부합을 이야기한 거고 여기에서 다시 한 달 단위로 개발해야 될 거를 줄여서 단위 단위 이렇게 쪼개면 그게 스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소멸 차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스크럼 미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건데 에브리데이 스크럼 미팅을 하면서 그날 타스크들이 완료된 것들을 계속 이렇게 상태 표시를 바꿔요. 그렇게 되면 한 일의 이 가짓수나 규모가 점점 시간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된 일이 좀 많아지겠죠. 그래서 할 일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보고 이제 타서 없어진다, 버은다, 소멸, 이렇게 소멸 차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일 스크럼 미팅, 그다음에 스프린트 계획, 스프린트 리뷰 이런 회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품 백로그, 스프린트 백로그 위해서 이제 어떤 것들은 금방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품 책임자가 이만큼 제품 백로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프린트 백로그는 한 달 안에 1대1 사진이 할 수 있는 요거를 이제 범위를 좁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스크럼 마스터가 이거를 전체를 관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1일 스크럼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멤버들이 아침에 모여가지고 보통 15분 이내로 끝내라고 해요. 이 시간 내에 모여갖고 그날 할 일과 그다음에 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들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서로 각자가 막 외쳐요. 이걸 외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서로 연관된 상대편의 이익들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 같이 코업을 할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리워크 기존에 했던 일을 다시 재조정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생산성과 품질이 올라가겠죠. 네, 이런 회의를 이제 매일 아침에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스프린트 전체에 대한 리뷰 회의, 그리고 나서 이 전체 스크럼이 끝나고 나면 회복, 해서 잘한 거 못한 거, 레슨런들하고 우리가 아까 부르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겠다. 갑자기 여기는 이제 스크럼은 엔지니어링 프로세스가 없고 관리 프로세스 위주로 되어 있죠. 반대로 XP는 아까 엔지니어링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관리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국내에서는 XP를 적용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은 XP 그 12가지 프랙티스 중에 여러분들이 볼 때 가장 국내에서 하기 힘든 게 어떤 것 같아요? 여기서
스몰 셔틀 2주 사이클, 그다음에 테스트 먼저, 리팩토링, 그다음에 페어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퀄리티 오너십, CI, 주당 40시간, 원사이드 커스터머. 어떤 게 가장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이제 발주처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거. 원사이드 커스텀. 매일같이 개발자 옆에 앉아갖고 만들기 챌린지 계속 해야 돼. 그러면, 예, 아시죠? 사용자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개발의 품질은 높아져요. 그리고 기간도 더 짧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내 현실은 사용자가 없거나 또는 사용자를 대신해서 발주처의 담당자가 답을 해줘요. 근데 나중에 사용자한테 써보라고 주면 이게 아닌데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개발하는 거야? 발주처의 담당자를 위해서 개발하는 건가? 아니면 사용자를 위해서 개발하는 건가? 헷갈려요. 아니면 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답을 하면은 민원사항으로 되돌아와서 발주처의 담당자는 다 뜯어고쳐 갑자기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날부터 프로젝트 다시 시작하죠. 이제 이런 현실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원사이드 커스터머 해가지고 옆에서 바로바로 제작을 해주고 맞다 틀려서 계속 하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컬렉티브 오너십. 한 사람은 옆에 개발자고 한 사람은 이렇게 봐줘요. 그 다음에 지치면 이렇게 또 바꿔요. 자, 그러면 개발을 혼자 하면 되지 왜 둘이 하니? 이렇게 되면 이거 못 받아주겠죠. 아니면 못 받아들일 만한 게 아니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업계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지금 보면 산출물이 별로 안 보여요. 산출물. 왜냐면 이 단계가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워터폴 이런 단계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산출물이 안 보이고요. 일단은 유저 스토리 기준으로 그냥 개발을 빠르게 하고 아까도 문서보다는 작동되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결과물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어떻게 하느냐 옆에 커스터머가 앉아가지고 바로바로 맞아 틀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저희 정보 사업부는 전부 다 감리를 받게 되겠습니다. 감리가 와가지고 산출을 내놨다고 산출물이 오는 거죠. 그럼 뭘 보고 감리를 하지? 감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행정적인 문제가 아이가 있는 있어요. 그리고 에자일은 믿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지금 안 보이죠, 뭔가. 그리고 2주마다 개편한다고. 그러면 제3자가 개입해가지고 뭔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적인 일이 없죠. 산출물이라도 막 만들어서 보여주면 산출물을 막 관리 감독하고 보겠죠. 이게 감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산출물이. 산출물이 없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죠?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스크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건 모르겠고, 네, 매일 아침에 모여갖고 그날의 일들을 서로 외치고 공유하고 막 이런 걸 해. 그래서 스크럼은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업무 시간에 스크럼 안 하거든요. 출근 전에 이렇게 한 뭐 15분, 20분 전에 와서 스크럼 얘기하자. 그러면 일찍 출근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업무를 다 공유를 해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 마치는 시간에 해도 되지만 전날 했던 일의 상태를 그때 며칠 거잖아요. 이 일이 여기까지 끝났고 아직 진행 중 이런 식으로 업무 실적도 대비로 계속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대답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개발자는 뭔가를 한 거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일을 할 때 내일 스크럼 회의 때 뭘 했다고 말을 할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압박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출물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대신에 압박이 굉장히 센 건데. 그래서 직접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결과물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치중하기 때문에 뭔가 나와야 돼요. 음.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그런 거 혹시 많이 보실 수도 있어요. 그 에자일 한다고 하는 팀들은 벽에다가 포스트잇을 잔뜩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포스트잇 앞에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스크럼 미팅을 합니다. 데일리 스크럼 미팅. 근데 거기에 보면은 투두란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진행 중인 인프로그레스 안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피니시가 안전에 붙어 있고, 그 관계를 보면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에 최초의 현재, 그러니까 백로그라고 하는 거가 프로그램 백로그만 있어요.
스프린트 깔는 거 해야 되는데, 보험이라는 이거를, 예, 타스크들을 가져다 붙여놓고, 이 타스크를 시작하면 이제 옮겨놓는, 완전히 이쪽으로 옮기는. 그래서 이 표 앞에 딱 서 있으면은, 예, 이 포스트잇의 숫자가 뭐를 말해주는 거예요? 진척도. 그래서 네,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를 시각적으로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안 옮기고 개발자가 있으면 그 개발자 마음에 부담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생산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의사소통이 잘 되잖아요. 하고 있는 일 계속 외치니까. 그래서 효과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거를 애자일하게 이런 걸 하려면 앞에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요? 엑스큐션을 하면 오버타임을 하면 돼야 돼요. 이렇게 빡세게 하루 종일 숨도 못 쉬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버타임 하면 그 다음날 쓰러져서 못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개발자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집중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둘이서 이렇게 한쪽에서 봐주고 개발하고 한쪽에서 봐주고 개발하고 또 바꾸고 그다음에 이렇게 커스텀 막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거 맞아 틀려 막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하고 나면 아마 집에 갈 때 다리 이렇게 일어나면 다리가 안 펴질 거예요. 네, 그런데 저녁에도 그거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쓰러져서 못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관리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입니다. 아, 이거 꼭 해봐야 되겠다, 우리 조직에서. 네. 개발자분들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 안 하고 싶어요? 네, 답은 안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스크럼은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번다운 차트라고 하는 게 이제 서면 차트 이렇게 보면 이제 그겁니다. 기간 경과에 따라서 실제로 해야 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타임박싱 원장이라 근데 이드 스크럼 15분 내하고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래서 길게 앉아 있으면 길게 하니까 서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분 초과시죠. 그다음에 시간을 엄격하게 좀 제한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반복 주기 자체를 또 하나의 타임박스로 보고요. 그 기간을 넘기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범위로만 기간을 해라. 이런 게 그래서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요구사항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그 안에 집어넣어서 개발을 해야 되겠죠. 2주 또는 한 달 사이클.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앞에서 이제 GSDM이라고 하는 방법론도 LA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모스코라고 하는 우선순위 기법이 있어요. 뭘 주는 거냐면 머스트 해보 프로젝트 성공의 필수적인 요구사항 슈도 해보 중요하지만 필수적이지는 않아 근데 하긴 해야 돼. 그다음에 쿠드 해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선택사항. 그다음에 원트 해보 이번에는 꼭 빼고 나 다음에 하자. 그래서 이 MSCO 세 개를 O를 집어넣어서 모스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2주 내로 자르자, 한 달 내로 자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스크럼에서는 한 달 내로 자르겠죠. 네, 그래서 애자일 팀, 인원 7명, 플러스 2명, 마이너스 2명, 피자 2판, 이런 거에 같이 모여서 간식을 시키면 피자 2판이면 먹을 수 있다. 그 숫자 내로 제한 거예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 오너 따로 있고, 그다음에 애자일 팀은 분석 전문가, 그다음에 프로그래밍하는 사람, 테스팅하는 사람 이렇게 버추얼하게 팀을 만든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련 스크럼 마스터입니다. 이런 데. 자, 린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애자일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이제 토요타 자동차에서 이제 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린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타 자동차의 그 혁신 방법론이 이제 토요타 프로덕션 시스템 TP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낭비 제거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낭비 제거를 해야 되느냐? 네, 정리 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물건을 어디다, 도구를 어디다 다, 재료를 어디다, 이거를 배치하는 것들을 다 이름표로 붙이면 구절이만. 이유가 뭐냐? 이거를 아무 데나 주면 찾는 데도 시간 낭비가 일어난다. 이런 시간까지 아끼는 게 토요타의 시스템. 그래서 토요타가 이런 거를 통해서 원가 혁신, 생산 혁신, 이런 거를 통해서 이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 전부 다 넘어뜨렸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위기에 처한 이유가 이 도요타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적용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린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쓰는 용어는 칸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작업 시스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하는 시도가 있었다,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불필요한 낭비를 제거하자. 낭비를 제거하라. 프레토 법칙 2대8. 개발에 정말 중요한 20%에 집중하자. 근데 나머지 80%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능인데 요구해가지고 해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다음에 품질을 내재화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테스트 주로 개발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지식을 잡수하자, 확장을 늦춰라. 네, 변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서 바꾸자고 하면 언제든지 바꾸더라. 그다음에 전체를 최적화하라. 네, 소프트웨어 배포까지 전체적인 흐름, 목표 이런 것들을 사이클 타임으로 해서 측정하고 그 시간을 계속 줄이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사람을 존경하라. 그다음에 빨리 인도가 전달되는 제품은 크기를 작게 해라. 이게 지금 앞에서 말한 엑스피, 2주 안에 할 수 있는 범위. 그다음에 스크럼, 1 내지 4주 또는 30대 안에 할 수 있는 스프린트. 이런 거랑 지금 같은 컨셉이죠. 그래서 이 일의 양을 할 수 있는 만큼 제한합니다. 그래서 반복 개발에 안정적이고 반복하는 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칸반이라고 하는 거를 활용을 하게 되면 워크플로우를 가시화해서 이 칸반의 인식을 그다음에 작업적인 것을 제한한다. 그래서 워크 인 프로그레스 진행 중인 일들이 리미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몇 개 이상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거예요.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특정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크럼 한다고 하는 데서도 린에서 이렇게 썼던 칸반 도구를 벽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포스트잇으로 저 타스크들을 이렇게 붙여놨죠. 그게 지금의 애자일 하는 조직들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애자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자동화 툴들을 엄청나게 집어넣어줘야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 관리, 지라 이런 거 많이 하죠. 네, 이슈 관리 뭐 이런 거. 그다음 개발 툴은 뭐 이클립스 스튜디오, 형상 관리, SV나 깃, 뭐 이런 거, 젠킨스 빌드 같은 거 많이 써보신 거죠. 그다음 코드 분석하는 PMD라든지 바인드버그 이런 거, 그다음에 소나트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거를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컴포즈 모델에서 반복적인 모델, 에자일 모델로 또 발전되고 왔다 방법론이. 자, 성공한다는 것의 척도는 뭐냐면, 컴포즈 모델은 미리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가는 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자일로 오니까 뭐예요? 계획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계획을 계속 업데이트하다가 프로젝트가 끝나잖아요. 시행도 못해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뭐가 성공의 척도냐? 변경의 대응. 그 다음에 일단은 코드를 빨리 만들어. 그래서 이 코드가 오케이 되면 바로 발표해 버리자. 이렇게. 그래서 비즈니스가 변하기 전에 먼저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빠르게 코드로 만들고 비즈니스가 변하기 전에 발표해 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변했어요. 그럼 변한 걸 또 개발해서 또 변하기 전에 발표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야만 비즈니스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관리 문화. 일단은 이제 계획된 대로 수행해라고 명령을 내리고 지시하고 관리하면 돼요. 그런데 에자일 방법론 쪽으로 가게 되면 계획대로 수행하는 것을 지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변화에 대응해서 리더십과 그다음에 팀이 서로 협업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협업하려고 하면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이제 일일 스탠드업 미팅, 이게 데일리 스크럼 미팅이라고 아까 스크럼에서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상황 공유를 해야 돼요. 그 안에서도 변경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구사항과 설계, 과거에는 대규모, 그다음에 이거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지속적인 요구 도출하고 바로 코드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접근 방식하고 많이 틀려. 이걸 하려면 미리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산출문을 엄청나게 만들고 검증하고 막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산출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요구가 나왔어?
야, 커스텀을 일로 와서 앉고, 네가 오늘 뭐야, 스트립카드 내놔봐. 스트립카드 보고, 자, 코딩 바로 한다. 야, 하나 딱 띄워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적으면 맞아? 네가 원하는 거 맞아?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출물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동작하는 코드를 만드는 게 우선. 왜? 지금 비즈니스 전략이 너무 급하게. 그래서 내가 이걸 빨리 대포를 안 해주면 우리 쪽으로 올 고객이 다른 사이트로 지금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계속 우리 사이트에 붙잡아서 방문하게 하고 사게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미끼를 막 던져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미끼는 뭐예요? UI상에서 프로그램 코드가 상품 코드가 이게 계속 바뀌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나왔냐 하고 이걸 계속 확신을 갖고 유인되고 눌러보면 되는 예를 들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커서머가 앉아가지고 지금 서브자들이 또는 우리 유저들이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바로바로 막 여기서 요구하고 해가지고 같이 보면서 안 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이해하고 수용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과 그냥 모든 기능을 각 기능을 동시에 구현하고 사후에 통합해요. 그래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테스트 단계까지 가게 되면 나머지가 다 설계가 모두 끝나 있고, 그다음에 코딩도 끝나 있고, 그죠? 테스트 단계에 모든 걸 가지고 이제 단계 통계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때부터 매일같이 개발자들이 집에 못 가요. 그냥 그 다음에서 계속 문제가 발견돼서, 예를 들면 어떻게 했어? 왜 안 돼? 막, 이거 하루 종일 고치고, 밤에도 고치고, 내일 다시 테스트할게. 그럼 내일 테스트할 때까지 집에 가볼까요? 이제 그날부터는 우리 속된 말로, 야전 침대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1년짜리 프로젝트든 28년짜리 프로젝트든 진짜 프로젝트는 언제 시작된다? 그때 또 모든 게 다 바뀌어. 그래서 항상 프로젝트는 뭐예요? 프로젝트 완성은 앞에 한 번이 길어도 필요 없고 마지막 3개월에 프로젝트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3개월에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중해서 다 끝내야 됩니다. 다 이제 전통적인 제품 방식의 큰 문제죠. 왜냐면 그 코드가 실행돼서 화면 기능들이 보여지는 시점이 언제예요? 참여할 때 보여지는 시점이? 그게 단위 테스트 시점이기 때문에. 근데 단위 테스트 하면서 사용자가 내가 말한 게 이게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분석사의 산책을 보고 그때 말했어야지. 개발자. 무슨 소리야? 내가 그거 보고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게 이거야?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점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현된 코드를 가지고 실행을 해주고 눈앞에서 바로 보여주고 이걸 당기면 당길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높이가 사용자하고 개발자하고 앞에 있는 그래서 초반부터 무조건 코딩을 해서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말하는 보여주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래서 코딩과 단태 그다음에 배포 이거를 짧은 시간 안에 지속 수행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해 놓고 코드에 집중하고 나머지 자동으로 막 돌리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이슈 리포트가 자동으로 개발자에게 날아가죠.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대응하는 이런 형태로 코딩과 구현이 진행된다. 그다음에 테스트와 콘솔 보정. 그래서 대규모 계획적 사업 테스트 이게 이제 금방 또 언급했던 그 내용들이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죠. 지속적 동시 조기 테스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테스팅 코스트라고 하는 게 그러면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는 게 그런 의미죠. 사실 그래서 테스트도 자동화를 할 필요성이 애자일에서는 굉장히 커져요. 왜냐하면 테스트를 할 때 그 테스트 케이스들이 대부분은 유사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능 테스트라든지 그 시스템 테스트 레벨에서 하는 시나리오들도 대부분 유사해요. 그래서 이게 쓰는 것도 쓰고 떠는 것도 쓰고 이렇게 자동화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돈 투자를 해서 자동화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계속 테스트를 매일매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투자해달라고 하면 위에서 관리자나 벤치 뭐라고 할까요? 이거? 옛날에는 이런 거 해달라고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하겠죠? 고객이 돈 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안 주는데 그러면 그냥 해 이렇게 하겠죠? 개발자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선행되고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애자일을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 누군가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공개에서는 사실 애자일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요. 네, 품질이 높아지고, 이런 이야기만 하고, 고객이 옆에 맨날 앉아서 같이 확인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애들이 지쳐서 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네, 오버타임을 시키면 안 돼요.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이제 저한테 들었으니까, 이런 거 하자 그러면, 해야 돼라고 거꾸로 반문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환경 만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이런 거 투자해 줄 수 있어? 고객이 이런 거 해줄 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계획과 스케줄.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 관리에서 배우겠지만,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런 기법들을 써서 굉장히 상세한 계획들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상세한 계획을 지금 짤 틈도 없어요. 그래서 계획을 안 짜도 알 수 있는 2주. 이번 주에 시작해서 다음 주에 일어날 일을 내가 머릿속으로 다 알잖아요. 그럼 뭘 문서화를 해. 그냥 하면 되지. 그런데 2개월 또는 뭐 10개월이에요. 그럼 10개월 뒤를 내가 모를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프트웨어 개발은 불리해지고 미래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계속 치고 나가는 방식이 생산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 변화. 이게 이제 가장 큰 컨셉추얼한 변화인 것 같아요. 계획과. 우리는 뭔가 거대하고 대단한 일을 할 때 항상 계획이 중요해요. 그래서 계획이 완벽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일 거예요. 그래서 자, 요구사항이 뭐 해달라는 거야?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자원과 기간이 필요해?라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방식은 이게 아니고, 네. 자, 요구사항은 있을 거예요, 항상. 그런데 우리는 있는 자원과 그다음에 픽스된 일정, 2주 또는 4주. 이건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자원은 몇 명? 아까 팀이 몇 명? 10명. 그리고 한 달 또는 2주 안에 딜리전스에 있을 수준만 요구사항으로 받겠다. 네, 이렇게 해서 2주, 4주 단위로 1년 동안 돌아. 그럼 그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바로바로 다 배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도 시기, 사용자가 우리가 개발한 코드를 만나는 시기가 엄청나게 당겨지죠. 네, 근데 결국엔 가치는 뭐예요?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제공돼서 사용할 때가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용하지 못하고 뭐 10개월 묵혀두면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래서 10개월 전에 영상을 갖다가 구현해서 딱 했더니 이게 뭐야? 사용자들이 이룰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이 대단히 멋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D가 이제 다이나믹이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믹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데벨롭먼트 메소드 뭐 이런 건데요. 여기서 이 단계 관문 모델, 스테이지 게이트 모델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와, 이거 보고 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소프트웨어 팩토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공장처럼 찍어내자. 그러려면 조립 라인을 돌려서 소프트웨어 부품들을 결합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공장의 자원 한정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하루의 생산량은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걸 끊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는 네,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요구사항을 끝없이 받아들여 놓고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 있는 자원을 가지고 픽스된 이제 기간이나 자원 투입량이 아니라 눈 떠 있고 집에 퇴근하지 못하는 시간은 전부 다 투입 시간입니다. 그건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컨셉이 되게 인간적이지 않나요? 아니면 선임 개발자가 집에 안 가고 남아있으면 후임 개발자들은 일이 없어도 끝까지 같이 한다. 그래서 밤새는 게 인간적인 건가요? 여러분들 참 정해진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써야 되는 게 인간적이다. 그리고 오픈핸드 라이프 밸런스를 맞춘 게 인간적인 거다. 자, 이게 인간적인 손들어요. 아니면 동지를 지켜서 문세도록 같이 있다. 이게 인간적인 손들어요. 전자가 인간적이다. 네, 문세도록 있어야죠. 이게 인간적이다. 네, 인간적이라는 정의를 많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우리는 그렇게 먼저 가면은 의리 없는 뭐 이렇게 사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경영자들이나 결정처에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그죠? 그죠? 이 교육은 누구한테 시켜야 돼요? 네, 개발자한테 시킬 게 아니라 결정처하고 경영자들한테 시켜야 돼요. 중장기적으로 이게 훨씬 더 생산성이 높고 품질이 좋습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진짜 쓰러질 때까지 개발자를 네, 탑시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앞에 이야기예요. 네, 요 이야기, 요 부분을 이해를 하면 굳이 요 비교도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XP 스크럼 링을 이렇게 놓은 표현입니다. 그냥 늘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데브옵스. 네, 에자일에 이어서 이제 데브옵스도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용어가 이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디벨롭먼트 개발하고 오퍼레이션 운영하고의 합성어이고요. 개발자 비개발자 사이의 대화 접근 통합을 중시하고 담당 업무와 직급의 장벽 행동과 상호 이해를 추구함. 네, 뭔지 잘 모르겠네요. 소프트웨어 개발과 IT 운영 간의 상호 의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 소프트웨어 제품 서비스를 빠르게 생산할 조직을 돕는 것이 목적. 이거는 뭐 대부하고 없어는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플랜, 코드, 빌드, 테스트, 리리즈, 디플레이, 오퍼레이트, 모니터. 이쪽은 이제 운영 역할이고요. 이제 개발 역할이라는 거죠. 네. 자, 이제 애자일하게 계속 개발해서 2주마다 한 달마다 계속 운영 환경에다 배포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건 개발팀이고 운영팀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배포를 새롭게 시스템을 오픈하고 배포를 할 때마다 항상 운영자들은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헬프데스크에 수많은 클레임 전화가 날라오거든요. 운영은 굉장히 괴롭겠죠. 운영은 그냥 그만 좀 배포해라. 이럴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운영에 배포해서 운영 단계에 가야 비로소 비즈니스 가치가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운영은 괴로워요. 이게 이제 이 틈새가 쫙 갈라져 있죠. 왜냐하면 빠른 개발과 배포 이게 이제 구축하는 팀의 동기예요. 그런데 운영팀은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오류나 장애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품질이라고 하죠. 이게 더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런데 자꾸 잘 돌고 있는 시스템을 들고서 자꾸 배포를 하면 그러면은 안정적이 될까요? 아니면 장애나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실무에서는 그런 일이 숱하게 일어나요. 해보면. 왜냐면 완벽하게 검증을 하기는 인간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요. 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사이드에서는 프로덕트 오너 입장에서는 빨리 개발도 되고 그다음에 배포되어서 회사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서로의 생각이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에자일을 통해서 개발의 사이클 단축과 배포를 통해서 고객의 비즈니스 환경 이 대응은 가능해졌어요. 근데 운영자 입장에서는 결국 이게 뭐야?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운영이 사실은 잘 돼야만 진짜 비즈니스 가치가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운영 입장에서는 자, 운영 환경하고 테스트 환경하고 개발 환경은 다 달라요. 그래서요, 운영 환경 그대로 테스트 환경을 만들기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추적해까지 뭉쳐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운영의 환경이 베풀하면 환경이 달라요, 사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그 차이점, 문제점, 그다음에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을 개발자는 잘 몰라요. 그러면 운영은 맨날 이런 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럼 운영이 나중에 이 배포하고서 문제가 생기면 운영이 죽겠잖아요. 그러면 개발이 결국은 고쳐야 돼요. 근데 둘이서 회의를 하면 상황이 어떨까요? 아니, 운영팀이 그랬지. 아니, 개발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것도 모르고 개발했어? 그랬겠죠. 개발은 뭐라고 그래요? 몰랐는데? 그랬지. 어쩌라고? 사실 수능에서 뜻밖의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쪽의 프로덕트 오너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자기네 이 사고, 이제 업무 현업, 이런 사이트에서 보면 이 업무 현업이 IT 쪽을 컨트롤하는 담당자들. 근데 얘가 가가지고 열심히 배포해가지고 했는데, 오픈해가지고 사용자들이 붙었는데 장애나고 오류나고 난리 법석이야. 그러면 얘도 욕먹을 거잖아. 뭐 했나 이러겠지. 그럼 다 같이 불만이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음, 해결하는 방법은 개발자가 운영도 하면 돼요. 맞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개발 사이클과 운영 사이클이 조직이 다릅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데브옵스 사이드에서 이걸 바꾸는 방법은 이 프로덕트 있잖아요. 기능의 셋이죠. 그러면 이 시스템 기능별로 개발과 운영을 한 사람이 또는 한 조직이 맡도록 이렇게 행으로 잘라버린다. 이해되시나요? 음. 기존에는 이게 다 조직이 다르니까 서로 싸우잖아. 그리고 정보가 공유가 안 돼서 모르고도 장애나 에러 요인이 되잖아. 그래서 이걸 없애는 방법은 프로덕트 중심으로 조직을 이렇게 해놓은 자라고. 이렇게 조직 변화를 해서 개발과 운영이 마치 무한궤도처럼 쉴 새 없이 유연하게 흘러가는 것. 그래서 앞에 무한궤도가 있죠. 조직이 다르면 맨날 싸울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서 운영도 다 하고 고치고 다니는 거 다 할 거야. 그러면 내 마음대로 다 될 거잖아. 맞죠? 조직이 만약에 하나예요. 그럼 담당자끼리는 내부에서 티격태격을 할 수 있지만 팀이 하나잖아, 이게. 근데 팀 안에서는 문제없이 이게 전체가 커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개발과 운영 사이드의 간극을 없애려고 해요. 그렇게 없애야만 비즈니스 사이드에서도 실제로 비즈니스 서포트가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장표들이고요. 그런 거 계속 이제 보여주는 그림들을 계속 가져와서 그냥 넣어봤어요. CI/CD 이야기. 그래서 이제 에자일 데브옵스 뭐 이렇게 보면 얘는 이렇게 이게 다 다른데 얘는 그냥 프로덕트 중심으로 이렇게 세트가 묶어버립니다. 이제 여기 보면 적용 분야, 이비즈니스 및 웹사이트 프로젝트, 클라우드 플랫폼, 적용을 피해야 할 분야, 치명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운영 프로그램, 고민이나 전략, 안정성이 좀 중요한 프로그램들은 에자일 방식을 적용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높은 안정성을 필요하는 프로그램 패키지, 제조, 건설 시스템. 사실 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거에 말한 레가시성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비즈니스 환경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런 데는 이걸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데브옵스 관련해서 지원하는 이런 툴들 이런 걸 쓴다고 합니다. 뭐 사용 툴도 있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뭐 데브옵스 하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지금 에자일을 이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운영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에자일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아직 예측이 안 되는데 그냥 허구한날 프로덕션 환경 건드리고 두들고 거치면 걔가 안정성이 엄청 떨어질 거예요. 운영 유지보수 하는 쪽에서 죽겠다고 하겠죠. 그래서 협조를 안 해줄 거고, 그다음에 정보도 더 공유를 안 해주고, 그다음에 개발팀과 운영팀 간에는 알력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팀은 운영팀을 무시하거든요. 그냥 운영팀은 얘네가 그렇게 잘해? 그래서 운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일부러 알면서 안 알려줘. 그러면 그걸 안 알려줬기 때문에 나중에 배포하고 나서 장애가 나고 오류가 나요. 맞죠? 그러면 이제 운영팀은 그런 거지. 아이고, 고소하다. 이게 잘 안 되네. 근데 애고 장애냈네? 애고 에라냈네? 이런 상황 이해되시나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업무 현업에 있는 업무 담당자, 프로덕트 오너는 어찌됐든 결과가 나쁘잖아요. 그리고 내부에 맨날 이제 야단만 맞는 거죠, 내부에서. 넌 도대체 개발팀하고 운영팀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다 해결하는 방법은 프로덕트 중심으로 개발과 운영을
주체를 다 갖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프로덕트별 담당자 제휴, 그래서 운영 유지보수 폴사이클 지원 이렇게 바꾼 건 지금 대보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두세 명을 묶어요. 그런 다음에 이 두세 명이 하나의 파트로서 프로덕트의 시작과 끝을 다 만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가 많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운영까지 하고 싶으세요, 개발자분들? 운영팀은 이제 뭐 하나요? 이게 이제 데브옵스가 그런 컨셉이다. 근데 비즈니스 사이드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싶을 거예요. 훨씬 더 이게 생산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풀 라이프 사이클을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도구 개발자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걸 되게 잘하고,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개발 환경, 테스트 환경, 운영 환경 혼자서 다 조작을 해요. 이런 개발자들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왜냐면 그런 수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빅테크들이 원하는 개발자가 이런 개발자. 그래서 개발에 관련된 툴도 잘 다루고, 그다음에 개발 업무나 운영 유지 보수 업무도 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서 혼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데 이유가 뭐냐? 옛날에는 온프레미스 상에 개별 이 개발과 관련된 툴들이 개별 시스템별로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인티그레이션해서 업무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심지어는 이것들을 담당하는 담당자도 다 달라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얘가 그렇게 뭡니까? 클라우드 사업자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파스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 이것들을 쉽게 쉽게 다 구현을 뚝딱하고 그냥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해버릴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 알고 컨트롤할 수 있는 개발자는 몸값이 엄청 높겠죠. 왜냐면 한 개 팀을 운영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을 개발자는 또 다 해요. 그러면은 한 개 팀이 연간 벌어가는 걸 개발자한테 줘야죠. 근데 다 주면 그렇잖아요. 대한 친구 남겨야지. 그래서 팀 하나 운영하는데 10억 들었다. 그러면 이 개발자한테는 얼마 준다? 개발자한테는 얼마 주고 싶어요? CIO. 10명이 하던 일을 지금 한 명이 해요.